재룡전기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7.3%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521%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재고 증가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회계 손익 내용으로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3%가 증가한 477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매출 원가가 근데 거꾸로 내려갔습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0.1%가 내려갔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269%가 증가했고, 판매관리비 110%가 증가했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68억으로서 전년 영업 손실에서 1852%나 증가한 수치로 결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매출 증가율에 비해 이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113.3%나 크게 증가했는데, 그 크게 증가한 원인은 무엇인가? 이 재고가 크게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 재고에 그 현금이 많이 쌓여 있다, 그런 거니까 자금 유통 면에서는 그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 누구의 책임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어요. 스루프 손익 내용으로서 그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6%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이거로 봐서 만약에 이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그래도 했다고 한다면은 판매 가격이 그거보다는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비용 49% 증가했어도 생산성 크게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44억 원대로서 전년 동기 영업 손실보다 521%가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24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거의 5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규모 면에서 전체 재고가 적은 상태에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증가했다. 예년에 비해서 또 매우 또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전체 금액은 또 172억 원이, 원재료가 77억 원이 더 증가하는 바람에 전체 재고자산은 17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우측에 나와 있는 얘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은 재미삼아서 자관 이걸 분석을 위해서 재입력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란 게 주의 집중력이란 게 한계가 있어 가지고 요거를 다 일일이 재입력하는 과정에 에러를 낼 수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에러를 찾아 가지고 수정하는데 시간이 좀 꽤 걸렸습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은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속으로는 왕짜증이 나는데, 그래서 친절한 금자씨한테 가서 좀 교육 좀 받고 와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네요. 나름대로 제 수준의 윗드라면은 윗드가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EB의 표현이 구매로 나오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전체 재고자산을 뜻합니다. 그래서 매출원가 재료비가 5.5% 감소한 거로 되어 있고요. 운영비용은 49%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가공비가 12.9% 증가했는데 비율로는 2%가 떨어졌어요. 총 제조비용에 비해서는. 그러면 이것도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2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고의 증가는 매출원가를 낮추는 효과를 나타낸다. 매출원가가 낮아지면 매출이익이 좀 많이 늘죠. 그러니까 전체 재고 자산으로 재고가 증가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합하면은 이게 그 금액이 줄어드는 거죠. 매출원가 재료비가. 금액이 이렇게 줄어들면 370억 원이나 구매를 했는데, 매출 원가에 해당하는 재료비는 199억 원뿐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의적으로는, 이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전체 재고자산이면은, 이것도 광의적으로는 분식회계에 좀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제 평소의 의견으로 좀 정립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로 봐서 가공 비율로 떨어진 것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확인한 거에 의하면은 원재료 가격이 41.5%가 상승했어요. 근데 재료 비율이 74.7%니까 가격 인상 압박은 31% 증가했는데 판매 가격에 대해서는 나타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추론을 확인하기가 좀 반은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원재료 가격 추이는 두 개를 내놨습니다. 요게 이제 단순 평균으로 41.6% 증가했다는 얘기고요. 판매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안 알려주니까. 그리고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76억 7,300만 원인데, 이것은 이제 이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말하자면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76억 7,300원으로서 앞장의 PQ 총 제조 비용의 갭이 같은데, 이 회사는 전체 재고 자산을 기준으로 가고 있다니까 그것을 빼면은 일치를 해야 되는데 제로가 나와야 되는데 또 8,600억만 원, 600만 원이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아까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저장품하고 미착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좀 편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기업도 몇 군데 소수지만은 좀 뜨긴 뜹니다. 미착품만 빼는 데가 있고 여기 재룡전기는 저장품까지 뺐네요. 그게 어떤 게 뭐가 합리적인 건지, 무슨 근거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가져가는 건지 이유를 좀 설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회사는 그런 설명이 없고 그냥 니들이 알아서 챙겨봐라 뭐 그런 배짱인 거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친절한 금자씨한테 가서 좀 배워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다 맞춥니다. 운영비용에서 인건비가 67억 7,100만 원이 집행되어 있는데 17% 증가했고요. 직원수는 19명이 증가했습니다. 이 직원수 증가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3분기까지 평균 임금이 4,770만 원이고 연말까지 거의 6천만 원 선에 다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반비가 124.2%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뭐 휘발유 값이라든지 뭐 또 경유값 이런 거에 의해서 운반비가 크게 증가했다고 봅니다. 뭐 수출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영평가지표에서 WCI 회전율이 매우 크게 떨어졌어요. 53.2%나. 그리고 수르픈율은 15.8%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그 회사는 우리는 그런 회사 아닙니다 라고 강력히 항의를 해서, 항의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반증을 해라 그러면 반증을, 그러면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근데 원재료 가격 상승은 공시한 내용대로 하면은 그건 인정되는데 판매 가격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가격이 인상이 된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면은 이걸 또 패스할 수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논리적으로 충분 조건이라는 거로 표현을 해보면은 재고 회전율 하락과 스르픈율 상승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한다. 이것은 왜냐하면 원재료 가격 상승과 제품 가격 인상으로 반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 판매 가격 데이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증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존재할 어떤 다른 결과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뭘까 그러면은 그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 보면은 어떨까? 아마 실질적으로 외부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데이터인데, 그 수량으로 한번 해보면은 그 역방향이 아니고 순방향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수량적으로 그 재고 회전율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제 얘기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 안 해보고서는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3분기까지 그 실적을 가지고 원가 회계 상으로 그 예측을 해보면은 한 693억 원 정도 그 예측이 됩니다. 그 총 제조 비용이고요. 밑에 거는 그 재고가 70% 증가한다고 봤습니다. 원래는 3분기까지 130%까지 증가했는데 연말까지는 좀 연말에는 재고를 좀 낮추는 그런 패턴을 보이니까 70%까지 뚝 잘라서 거의 반 정도만 그 증가할 것 같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자면은 뭐 예가를 그 이렇게 그 693억 원 정도로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693억 원 매출인데 이 제한할 때는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 견적서를 만약 낸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재료비가 얼마 들어가고요, 가공비가 얼마 들어가고 판관비가 얼마 들어가서 영업이익이 68억 원뿐이 6,800원뿐이 안 남아요. 그럼 제한할 때 25% 업해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 8만 1,000원짜리 견적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 재고가 증가하면은 이렇게 판매가도 그렇게 꼭 올려야 되는 거냐? 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아주 뚝 잘라서 7만 원에 계약을 했다. 그래도 일단 남는 건 남는 거거든요. 왜 남느냐? 그러면 재고가 70% 증가해서 그래요. 재고가. 그래서 한 5%만 그러면은 그 매출을 더 증가시켜 주시오. 왜냐? 가격을 이렇게 많이 깎았으니 물량을 더 달라. 뭐 해가지고 그러면은 한 1,800원 정도 남는 거로 이렇게 되는데 반대로 70%의 재고를 줄인다. 매출액은 그대로인데 그러면은 영업 적자가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원가 회계의 맹점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맹점을 비교하는 표이고요. 그래서 스루풋으로 한 다음에 있는 데이터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저쪽에서는 지금 8만 원 계약을 했죠. 그 원가 회계 쪽에서는. 근데 그 5만 9천 원이면 충분하다 이게. 그래도 4,950원 남는다. 그럼 더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재고 회전율이 그 20.9%좀 더 증가시키는 거로 2.7회전만 하더라도 매출은 83,688원짜리가 되면서 영업이익은 17,900원, 거의 18,000원 돈 남는다. 이렇게 이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재고를 거꾸로 20.9% 감소한다고 한다면은 회전율이 2.7 회전으로서 재고만 줄였다고 본다 그러면은 그 계약했을 당시 그 손익 내용하고 변동은 없었다. 왜냐 그러면은 스루풋 회계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변동이 없다고 보는 거죠. 가공비하고 판매관리비. 요거 두 가지를 합쳐서 운영비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갭이 13,000원이나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이 갭 범위 내에서 아마 이 결산은 2022년 연말 결산은 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가는 지속적으로 올랐어요. 5,200원짜리가 11,250원까지 올랐는데, 이거는 그 재고자산 부풀린 것만큼 주가도 너무 부풀려졌다. 저는 이런 느낌이 와 닿네요.
장부 가격 대비 277%까지 올라갔는데 남들은 다 떨어지기 바쁜데 원가 회계상으로는 그렇게 그 영업이익이 크게 그 손실에서 크게 그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가 회계 손익을 보고서 판단하는 것은 저는 부정확하다 이렇게 좀 보는 입장입니다. 주주는 박종태 씨가 17.93%, 박인원 씨가 9.08%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재룡전기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